안녕하십니까. 박태소 공보수석비서관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방송법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회견문 직접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방송사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야 강대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배구조 말고도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해결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현장과 학계의 지적이 무겁게 뼈아픕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로 박혀 있습니다.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의 안이 마뜩찮으면 정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그리고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만큼은 여야의 의견이 접근해 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용기만 있다면 소모적인 악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길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습니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 여당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여야 합의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회견문 들으셨고요. 이어서 의장님께서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에 앞서서 소속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민서영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제일 먼저 올린다고 하는데 혹시 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겁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지금 여당의 입장은 전에 발표가 됐었지만 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었는지 답변을 들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이 다른 태도를 보이면 또 입장이 달라지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일단은 시한을 오늘까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지난주 수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주일 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가 일주일 시한 마감입니다. 마감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저희 비서실장 조호섭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제가 재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과 개헌 만남을 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개헌 이야기하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임기 단축 개헌으로 자꾸 오해한다고 그래서 제 그 경축사 안에 보면 임기 단축 개헌이란 말은 전혀 없고 개헌 범위도 원포인트, 또 부분 개헌, 전면 개헌, 적용하는 시기도 즉각 적용, 차기 적용, 국회의원 선거랑 합쳐지는 32년 적용 이렇게 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하자 이런 게 있어서 경축사를 그대로 전달하러 하기 위해서 용산에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침 이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서로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논의는 여당하고 논의해라 아마 그런 기조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썼듯이 여당은 인사권은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피해갔고 또 정부는 그 국회 논의는 국회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당한테 넘겨놓고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부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요. 그리고 이게 뭐 여기 썼습니다만 빗장을 여는 거는 정부 여당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제안한 걸 수용하면 그 제안한 걸 수용했다고 볼 수는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 TV조선 장세희 기자입니다. 앞서서 재표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사실 한동훈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어찌됐건 선출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특검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장하고 당내 의견을 좀 더 듣겠다고 했는데 내일 본회의에 재표결 안건을 올린다는 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 국회의장은 각 정당에서 어떤 논의를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고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겁니다. 지난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선원 의원께서 국회의장님이 너무 이렇게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거는 뭐 조금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제기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빠진 법안들이 있으면은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의향이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반영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잘 앞에서 끌어가는 역할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그리고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몰 가치가 아니다. 단 여도 야도 아니고 국민 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국회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가는 곳이 국회여야 되죠. 근데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국민들 안에 이 갈등과 이런 것들을 줄이고 국민들 편하게 하는 안들이 있는데 여와 야가 정말 무슨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갈등을 하면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건 민주당의 의원이 지적하나
또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하나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네. 그 여야 지금 중재안을 내실 때 그 여당은 그 중재안을 내기 전까지 그 언론노조 지금 올라온 방송 3법이 그 언론노조나 민주노총의 그런 연구 장악법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야당은 지금 방통위 독재로 인해서 독주로 인해서 이제 이제 박문진이나 MBC 박문진 이사진의 이사를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 곧 이제 그 다수 이사의 비율로 인해서 비율의 역전으로 인해서 이제 곧 경영진까지 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양쪽 주장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재를 한 것인지 좀 뭐 어떤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양쪽 주장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도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장이라는 게 다 일견 타당한 면도 있고 또 일견 틀린 면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도 일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당이 하는 것도 뭐 맞는 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번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을 개정하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국정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 논의하자.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내용을 방송법에 넣어야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방송을 이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하면서 그거는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방송관계법 개정하는 걸 통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논의하자고 하는 거는 뭐 전 수용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속에서는 그래도 중간 지점에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제안이었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뭐 주장이라는 거는 일견 맞고 일견 틀리고 그런 거죠. 네, 의장님 JTBC 이승환 기자입니다. 네.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와서 또 이게 뭐 다시 제표계를 붙여지고 지금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섭 비서실장님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만났을 때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라든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없다는데요. 혹시 의장님께서 직접 거부권에 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본회의장 단상위에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방송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여야 협상의 테두리를 넓혀서 지금 여러 가지 특검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해야 여당과 정부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지난번 기자회견 때도 그 질문을 누군가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그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인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갖다 놓고 매듭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법이 풀 수 있는 매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각자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그 풀 수 있는 단초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발씩 물론 다른 거는 딱 그냥 O냐 X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기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매듭이라고 생각해서 그 매듭을 풀어보자고 이걸 던진 거거든요. 이렇게 매듭이 풀어지면 다른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던졌던 건데 그게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다시 갈등 대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은 이걸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나 또. 네. 그 양쪽 의견 중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방송법 논의는 미래에 이제
법안 자체를 미래 바꿔야 되는 미래의 얘기인데 그 미래의 얘기를 지금 현재 이제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과 맞바꾸는 것은 부당하고 이거는 그냥 공영방송 이제 이사진 선임 절차는 이것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하고 그럼 이 아니, 근데- 입장이 계속 유지 이 입장대로 관철을 해서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되면은 그때 그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법 논의는 어려워진다고 보십니까? 방송법을 국민에게 돌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나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양쪽의 주장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방향은 방송을 국민에게로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미래를 담보하고 있고 미래는 또 현재 연장선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제기한 거고요. 뭐 저는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선임 절차 관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방송법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보는지. 지금으로서는 어려워진다고 보여지지 않겠어요? 네, 이것으로 그러면 그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을 정리를 하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기자회견은 이걸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